11월 정말 운명의 달이죠. 11월 14일 날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2021년 8월 2일 국회의원 아내 등 6명의 밥값 10만 4천 원을 결제를 했다. 김혜경 씨가 난 결제된 거 몰랐어요. 이거 배소연 씨가 알아서 했을 거예요. 배소연 씨가 김혜경 씨의 사적인 수행비서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배소연이 김혜경을 장기간 모신 거에 비해서 둘의 관계는 의외로 완전한 수직 관계였다. 배소연은 김혜경이 시키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카드로 결제하고 어떻게 밥값을 처리하고 이거 김혜경이 모를 수 있겠냐는 거죠.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오늘 판읽기는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11월 정말 운명의 달이죠.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있고 25일 날 위진교사 1심 선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하나 있어요. 바로 11월 14일 날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 집안에는 정말 운명의 한 달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지금 김혜경 씨 1심 사건이 이게 어떻게 보면 미리 보는 법화 재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디테일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김혜경 씨 사건에 대해서는 이 판읽기 한 편만 보면은 모든 사건을 다 파악할 수 있게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김혜경 씨가 그러면은 선거 앞두고 있다 그러는데 무슨 혐의로 기소가 됐냐?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중에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밥을 사거나 누구한테 뭘 주거나 이런 것들이 선거 시즌이든 아니든 다 금지가 돼요. 그런데 선거에 관련해서 이 관계자들한테 밥을 샀다. 그런 혐의입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8월 2일 여의도 중식당이에요. 여기서 국회의원 아내 등 6명의 밥값 10만 4천 원을 결제를 했다. 이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여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10만 4천 원짜리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정이 잡혔냐. 이게 당시에 수행비서였던 배소영 씨 판결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김혜경 씨가 그 수행비서였던 배소연 씨한테 민주당 국회의원 안에 식사 일정 잡아보라 그렇게 지시를 내서 잡은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혜경 씨가 주최를 한 것이죠. 점심자리였고요. 여기에서 그 당시에가 2021년 8월이면은 민주당 내부 후보 경선할 때였거든요. 대선 후보 경선. 자기 남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여기서 배소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 사람이 경기도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받은 월급이 4억이 안 돼요. 그런데 재산이 잠실에 아파트, 판교에 어떤 부동산 해가지고 80억 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박수영 의원이 그랬잖아요. 이거 자금 출처 소명해야 된다. 국세청 국감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논란이 됐던 그런 인물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 대표 옆에서 이제 그림자처럼 있던 사람이에요.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였을 때 신분은 임기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공무원으로 임명돼서 김혜경 씨의 사적인 수행비서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날 문제 2021년 8월 2일 날 그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오전에 그 경기도청 공무원 A씨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 제보자 조명현 씨입니다. 조명현 씨 불러서 경기도 법인카드 주면서 이거 식사대금 결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이한 게 왜 그 국회의원 부인들이 있고 또 이제 수행원들이 있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식사대금은 경기도 법카로 결제하라고 그러고 김혜경 씨 식사대금은 후원금 모인 거 있잖아요. 그 카드로 이제 김혜경 씨 식사대금은 결제를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만 4천 원이 경기도 법카로 결제가 된 거잖아요. 이게 본질은 법카 사건입니다. 10만 4천 원짜리 사건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경기도 법카로 결제를 한 게 이날 그 여의도 중식당에서 먹은 밥값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당 2만 6천 원짜리 코스를 먹었다고 그래요. 이게 3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수행원들 같이 있었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단품으로 시켜 먹어서 3명 합계 2만 6천 원 해가지고 10만 4천 원을 결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배소연 씨는 사실 판결 끝났어요. 이 밥값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밥값 계산한 거 더하기 허위사실 유포,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밥값 낸 거는 형식상으로 보면은 김혜경 씨랑 공범관계잖아요. 김혜경 씨가 식사 자리 잡으라고 그래서 배소연 씨가 세팅해서 카드까지 주고 결제가 된 거니까. 근데 배소연 씨는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김혜경 씨가 나중에 기소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김혜경 씨 쪽은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뭐 순순히 인정 안 하겠죠. 사실 공범에 당하는 배소연 씨가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김혜경 씨는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내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몇 차례를 했는데 이거 밥값 내줬다가 문제되는 거 모르겠냐. 우린 밥값 대신 내준 적 없다. 근데 사실 결제 내역이 있잖아요. 법카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몰랐다. 법카로 결제된 거 몰랐대요. 그냥 뭐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혜경 씨도 뭐라고 그랬냐? 난 결제된 거 몰랐어요. 이거 배소연 씨가 알아서 했을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게 김혜경 씨 지금 입장이에요. 배소연 씨한테 다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배소연 씨 이미 이 밥값 낸 거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판결 확정됐다고 그랬죠. 그 판결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아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저는 진짜 이 판결문 내용 보고 정말 이거는 판사들이 맘먹고 썼다. 물론 이제 언어는 건조한 언어 썼지만은 저는 행간을 읽었을 때 이 사건에 대한 판사들의 감정까지도 저는 조금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중파는 물론이고 뭐 종편이나 유튜브 어디에서도 이렇게까지 이 판결 내용을 자세히 해설해 드리는 거는 아마 이 유튜브가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자, 배소연 씨 혐의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이거부터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대선에서 불법 의전, 불법 수행 그런 논란이 제기됐잖아요. 김혜경 씨가 자기 약도 스스로 처방 안 받고 대리 처방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되니까 배소연 씨가 정색하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한 게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나는 공무수행을 했다. 그러면서 공무수행을 했기 때문에 후보 가족을 위해서 사적인 용모 처리한 적이 없다. 두 번째, 약 처방은 내가 결혼도 늦고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어가지고 내가 먹은 거다. 내가 남몰래 호르몬제를 먹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해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배소연 씨도 당연히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을 했겠죠. 자, 재판부가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피고인, 여기서 피고인은 배소연 씨입니다. 피고인은 제보자, 누구겠어요? 조명현 씨. 배소연 씨가 제보자를 통해서 김혜경의 집에 여러 차례 초밥 등 포장 음식, 과일, 식재료 이런 거 음식들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제보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출근해서 경기도청 차량을 배차받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배소연의 업무 지시가 있으면은 그때마다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은 준비해서 자택에 배달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셔틀 했다. 인정을 한 거예요. 재판부에서. 그리고 제보자가 텔레그램으로 이 사진을 보냈어요. 한우 4팩을 촬영한 사진. 그러면서 배소연 씨가 그렇게 4팩 밑에 가격표표 떼고 다시 랩 씌워서 아이스박스에 넣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한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 그런 것이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이 돼 있습니다. 판결문에 굉장히 생생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텔레그램 대화로 배소연 씨가 조명현 씨한테 오늘의 할 일 하고 목록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어떤 비서관 책상 옆에 쇼핑백 픽업, 알코올솜 픽업, 샌드위치 픽업, 과일 픽업, 케이크, 그냥 케이크는 안 된대요. 라리, 그 케이크 유명한 카페입니다. 성남시청 픽업, 칸지고고, 여기 퓨전 중식당이죠. 칸지고고 픽업. 그렇게 해서 5시 반까지 순회 주차장, 오늘의 할 일. 야, 이거 뭐 재벌 회장님, 그러니까 좀 윗급직 되는 비서가 직접 수행비서나 운전기사한테 그 지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사롭지 않습니까? 이 중에 공적인 스케줄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런 텔레 내용을 다 제시를 하면서 재판부가 국회의원 배우자한테 연락해서 식사 일정 잡고 김혜경이 2021년 4월 및 7월 분당 서울대병원 체열검사 진료 예약에 앞서서 제보자한테 연락해서 출입 허가증을 미리 받아둔대요. 그리고 배소연이 김혜경 집으로 가서 태우고 병원으로 가요. 그리고 차를 이 조명현 씨한테 넘겨서 대기하게 해요. 그리고 진료 마치고 나서 다시 차를 받아서 김혜경 태우고 간다. 야, 정말 극상급의 의전이죠. 그러면서 재판부가 하는 얘기가 상하 관계에서 김혜경을 보좌를 냈고
단순히 친분 관계에 따른 호의로 사적인 도움을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맞다. 재판부가 야 이렇게 노예처럼 부려먹고 이거를 갖다가 공적인 업무라고? 너 이거 말이 돼? 라고 마음의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호르몬제에 대해서 내가 먹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우선 이 약을 어떻게 처방을 받게 됐는지 그 경위가 있어요. 김혜경이 2021년 12월 21일 리비알정, 이거 폐경기 여성이 먹는 약입니다. 84일분을 처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약이 매일 한 정씩 먹는 거래요. 그래서 다음 진료 예약일까지 32일분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약 먹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가서 받아오면 되잖아요. 다시 처방받고. 그런데 제보자가 이걸 전임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거 약이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전임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 경기도청 그 부속의원에서 4명의로 처방받아서 준 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대리 처방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전임자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조명현 씨가 난감해진 거죠. 배소연 씨한테 이거 저는 남자라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배소연 씨가 내가 처방받아 볼게요. 그리고 경기도청 의무실로 갑니다. 그런데 못 받아요. 그리고 이 전임자가 다시 약을 구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약을 구해서 김혜경 씨한테 전달을 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조명현 씨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이 말이 맞다. 객관적인 증거로도 확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자, 텔레그램에 이런 대화 내용이 있어요. 이 전임자한테 사모님 호르몬 약 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는 조명현 씨가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명현 씨가. 배소연 씨가 자기가 받아보겠다고 그랬는데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위가 나옵니다. 리비알정은 폐경 후 증상에 투약하는 약입니다. 주의사항에 보면은 임산부, 수유부한테는 투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기도청 부속의원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 진료기록부에 뭐라고 돼 있냐? 배소연이 1년 전부터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고 있었다. 꼭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아무리 이재명 지사 산하의 경기도청 의원이라고 해도 약 받으러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소연 씨 행동이 또 녹취로 남아 있어요. 조명현 씨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처음에 야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네가 그 전임자랑 삽질하는 바람에 그냥 가면 준다고 그래서 내가 갔다가 안 줘가지고 이 XX 된 거 아니야? 욕입니다. 중간에. 그렇게 조명현 씨한테 화풀이하는 내용이 녹취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대리 처방 맞다 라고 본 거죠.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 배소연 씨가 김혜경 씨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남자인 제보자 대신에 리비알정을 처방받고자 의사를 찾아갔다가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처방받지 못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자, 증거관계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예요. 약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 이 전임자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제보자한테 줍니다. 약을 담을 쇼핑백까지 배소연 씨가 고릅니다. 그리고 이 약하고 이재명의 와이셔츠 세탁물하고 같이 순회동 자택에 걸어둘 거를 지시를 합니다. 와이프의 약을 대리 처방 받아서 지사의 와이셔츠 세탁물까지 갖다 주는, 이렇게 사적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갖다 줬는데 아까 배소연 씨 내가 먹었다 그랬죠? 내가 먹을 목적이었다. 재판부가 얘기합니다. 네가 직접 먹을 목적이었다면은 이렇게 복잡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전달을 받았겠느냐. 결국 그때 당시에 대선 당시에 네가 먹을 목적이었다. 늦은 임신과 스트레스 어쩌고 한 거 거짓말이었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2심에 가서도 무죄를 주장을 합니다. 배소연 씨가 계속 자기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2심에서 보기에도 기가 막힌 거죠. 이 정도 사실관계까지 드러났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2심에서 그래? 어디 한번 봅시다 라고 해서 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갖다가 2심이 인정을 합니다. 뭐냐면은 배소연 씨 소속을 보겠습니다. 경기도청 총무관의 의전팀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의전팀장이 뭐라 그랬냐? 채용됐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는 있는데 대외정책 업무를 한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의전팀 소속인데 팀장이 채용됐다는 소문은 들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의전팀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도지사에 이미 정해진 일정에 대해서 행사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까 텔레 내용 보셨죠? 라리 케이크, 칸지 고고, 어디 뭐 지금 공적인 일정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앞두고 2021년 8월에 이 조명현 씨랑 배소연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사모님 수행을 하면 쟤 원래부터 사모 수행을 했구나. 이게 딱 팩트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모 수행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여론이 완전히 자기가 사모 수행을 한 거로 굳어져 버리는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면 내가 그만두고 사표를 쓰고 내려가 있겠다. 딱 있어라. 그러니까 사모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후임자가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도 못 보고 걔가 그냥 맨바닥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길래. 그러니까 지금 배소연 씨가 하다가 계속 이제 경선까지 따라다니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그만두고 후임자가 왔는데 후임자가 배소연 씨처럼 그 요즘 말로 알잘 딱발센이라고 그러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수행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서 딱 보이지 않으세요? 재판부가 보기에 이 얘기는 경기도청을 그만둔 상태에서 배소연 씨가 경선 과정에서 김혜경 씨를 수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다. 이거는 그동안 계속 수행을 해왔고 앞으로 할지 어떨지를 고민하는 그거다. 그런데 너가 무슨 공적인 업무를 했다는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심에서도 또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아까 리비알정 전임자한테 받아가지고 집 앞에 갖다 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순회동 그 지사 자택 옆에 소화전에 갖다 놓은 거를 내가 가져가서 먹을 수도 있었다. 야, 이 자체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지사 집 앞에 수행비서가 갖다 놓은 거를 그걸 내가 가져가서 먹는다? 아무튼 이 자체도 너무 웃긴데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네 얘기가 얼마나 웃긴지 내가 알려줄게라고 저는 맘먹고 쓴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 앞에 CCTV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소연은 김혜경과 마주칠 확률이 많을 현관문 근처에 물건을 갖다 두는 거에 있어서 극히 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021년 6월 25일 순회동 집 앞에 조명현 씨가 물건을 배달하다가 김혜경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배소연 씨가 얼마나 안달복달했냐. 사모님 만났어? 도착하면 얘기 좀 하지. 진짜 되는 일 하나도 없네. 너는 놓고 그냥 바로 내려오면 되지. 뭘 그렇게 거기서 꼼지락거리냐. 뭐라고 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통화를 못하고 있다. 어떡하지? 5시 반이었지? 아이고 미치겠네. 전화도 못하고. 좋은 것 좀 생각 좀 해봐. 진짜 미치겠네. 야, 올라가면 올라가도 되냐고 나한테 문자 왜 안 보냈냐? 자, 어떠세요? 진짜 정말 미치겠는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정도로 조명현 씨하고 김혜경이 마주친 일에 대해서 안달복달했다는 거예요. 배소연 씨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저는 있을 일도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김혜경 씨가 영부인이 되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택에 음식을 상시 배달하면서도 외부에서 경기도청 공무원인 배소연과 제보자가 김혜경을 수행하는 것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던 점, 또 피고인과 김혜경의 수직적 상하관계에 비춰보면 내가 먹으려고 소화전 옆에 갖다 뒀다. 이 말을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벌벌 떠는 관계에서 네가 먹으려고, 네가 감히 그 약을 먹으려고 지사 집 앞에 갖다 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얘기입니다. 수직적 상하관계 관련해서 판결문에 각주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배소연이 김혜경을 장기간 모신 거에 비해서 둘의 관계는 의외로 완전한 수직 관계였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수직적 관계였다 그러고 이 제보자는 완전한 수직 관계였다 그래요. 그래서 배소연이 김혜경을 굉장히 어려워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된 거는 식사비 계산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배소연 씨가 어떻게 주장을 했냐.
사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식사 모임 준비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싸모여서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법리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뭐 수행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들어갔었는데 뭐 이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뭐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찾을 수 있는 범위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김혜경 씨하고의 공모 부분인데 공모로 기소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김혜경 씨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런 주장은 여기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은 2021년 7월경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리고 우원식 부인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 선거에 도움이 될 사람을 소개시켜달라. 그런 부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원의 부인은 뭐라고 그랬냐 경찰에서 김혜경의 의원들을 잘 모르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분들한테 인사를 시켜주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혜경이 자기 남편 지지 부탁하려고 부탁해서 만들어진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배소연도 뭐라고 그랬냐. 김혜경이 우원식 부인 연락처를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락해보라 그래서 자기가 연락해서 일정 조율하고 식사 장소 잡고 그렇게 해서 오찬 모임을 준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부인하고도 배소연이 연락을 했대요. 그 경우에 대해서 우원식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김혜경 씨가 연락할 일 있으면 실무자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배소연 연락처를 줬다. 이런 거를 사실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네가 사적으로 도와주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거 사적으로 도와준 거라고 볼 수 없어. 그리고 이거 사회상견의 범위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10만 4천 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사회상견 범위 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 아니냐면은요.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대부분의 이 금품 제공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돈으로 유권자 매수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크든 작든 식사 제공 이런 게 일치 안 되고 다만 거의 유일하게 제공되는 범위가 뭐냐면은 같이 선거운동하러 따라다니는 수행원들에 대해서 10,000원 이하의 식사 그것만 되거든요. 근데 이건 그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코스 요리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수행원도 아니고 국회의원 배우자들하고 그러니까 그 범위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아마 배수연 씨가 다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배수연 씨는 유죄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배수연 씨가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김혜경 씨 재판에서는 배수연 씨가 증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김혜경 씨 재판에서는 핵심이 뭐가 되겠어요? 밥값이 결제가 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법과 결제 내역이 있고 배수연 씨 판결도 확정이 됐으니까 남은 거는 김혜경 씨가 이 법카로 결제가 된 것을 알았느냐 여부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는 법카로 했냐 개인카드로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밥값을 대신 냈다는 그 자체로 유죄가 되는 겁니다. 법카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하고는 별도로 지금 법카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거든요. 그건 아마 나중에 별도로 기소가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도 법카 사용이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법카로 결제가 됐으니까. 이 음식값 결제한 거에 대해서 핵심이 두 가지라고 했죠. 김혜경 씨가 알았느냐. 그리고 이제 법카 경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배수연 씨 뭐라고 그랬냐? 자기 판단으로 결제를 했대요. 밥값 결제에 대해서 김혜경 씨하고 얘기도 안 했대요. 벌써부터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실 것 같아요. 자, 검찰이 그러니까 이 법카 사용의 전반적인 행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경기도 법카로 음식 사서 김 씨 자택에 배달한 적 있어요? 개인카드로 음식 구매해가지고 결제 취소하고 경기도 법카로 다시 결제. 왜 그 카드 갈아치기 있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문제가 됐었죠.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하고 다시 그 가맹점 가서 법카로 결제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배수연 씨가 수사 중이라서 말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뭐 일부 사실대로 얘기한 부분이 있나 봐요. 김혜경의 집에 초밥을 배달했다. 그리고 사모님한테 안보 전화를 하면서 드시기 편한 거로 배달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나 봅니다. 검찰이 이 얘기를 하면서 김혜경이 그 음식 보내는 거 그거 승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수연 씨 또 잡아뗍니다. 아니래요.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김혜경, 여기서 피고인은 김혜경입니다. 김혜경이 음식 대금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8월 2일 식사 자리에 음식 대금 어떻게 할지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배수연 씨가 그냥 돈을 받았대요. 현금을 받았대요. 검찰이 아니 경기도 법카로 결제한 음식들인데 그러면은 김혜경을 속이고 당신이 사익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카로 이미 결제가 됐는데 그거를 현금으로 받아서 또 배수연이 챙겼다? 그런 의미냐라고 물어보니까 배수연이 맞대요.
근데 검찰이 이날 배소연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역을 갖다가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김혜경 씨가 이렇게 현금으로 보전해 준 적 없다라고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죠. 이 국면에서도 조명현 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배소연 씨가 회덮밥이 간장이냐 초장이냐 그렇게 물어본 내용도 있어요.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또 배소연 씨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모님 의중을 이렇게 물어보고 음식을 구입한 게 맞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법정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요. 또 잡아떼는 거죠. 조명현 씨가 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통화 녹취록을 냈는데 배소연 씨가 거기서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그랬어. 텔레그램에 이런 대화도 있습니다. 12시쯤 배달해달라고 하시더니 덮밥집 좀 생각해봐. 검찰이 이걸 들면서 물어봅니다. 음식 먹을 사람이 메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배소연 씨가 또 아니래요, 이것도.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다 못하 나서는 거예요. 이거 판사가 이거 물어보는 게 참 그런데. 회덮밥 양념 정한 게 누구예요? 아까 초장이냐 간장이냐? 그리고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아니 김혜경 씨가 그냥 집에 있겠다고 그랬는데 증인이 알아서 음식을 그럼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소연 씨가 제가 정한 것 같대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어이가 없겠죠. 검찰도 마찬가지로 계속 위증의 벌을 경고를 합니다. 재판부도 4차례에 걸쳐서 위증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녹취록에 그렇게 회덮밥 양념이 뭔지도 남아있는데.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소연 씨는 법카 식사비 결제에 대해서 다 내가 한 거다. 내가 스스로 한 거다. 그러니까 재판부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아니 그럼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될 거 몰랐어요? 진짜 본인 스스로 판단한 게 맞아요? 라고 하니까 배소연 씨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네 라고 합니다. 자 재판부가 또 묻습니다. 증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할 때 계산 방법에 대해서 피고인 그러니까 김혜경 씨하고 어떤 의사교환도 없었으니까 배소연 씨 역시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재판 전략이. 김혜경은 배소연한테 뒤집어 씌우고 배소연은 내가 다 안기로 가기로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말뒤집기가 아니라 이거 만약에 김혜경이 시켰으면 위증교사 문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판결문 내용 상세히 설명드렸죠. 그 판결문에서 핵심 가장 중요한 거는 상하관계. 배소연은 김혜경이 시키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주된 업무가 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카드로 결제하고 어떻게 밥값을 처리하고 이거 김혜경이 모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아까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배소연의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이미 법카로 결제를 했는데 현금으로 받아서 자기가 챙기면은 이거는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배임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도 이거를 이날 지적을 했었거든요. 배소연 씨 증인신문하면서. 그런데도 그때 물어보니까는 말을 제대로 못하기도 하면서도 아무튼 나는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의원식 의원의 부인입니다. 지난 6월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밥값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때 당시에 자기 말고 국회의원 사모가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의원식 부인이 부른 거죠. 이 초청한 사모 2명까지도 제가 결제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밥값이 결제가 돼 있었어요. 야, 어떻게 누가 결제했는지 모르지만 밥값이 결제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이 물어봅니다. 자, 증인은 선거 경험이 다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식사 제공받거나 이런 거 문제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제한 사람 찾아가지고 정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거로 봐서는 김혜경이 밥값 내는 거 이거 사전에 얘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자, 검찰이 물어봅니다. 그럼 누가 결제했다고 생각하세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차를 빼달라고 해서 나가는데 그거 너무 급했어요. 검찰이 물어봅니다. 김혜경이 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증인이 답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더 깊이 생각을 못했어요. 자,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돈 나눠내는 게 일상화돼 있지 않아요? 그 차 빼달라는 일 때문에 국회의원 배우자로서 할 일을 안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자, 우원식 국회의장, 17, 19, 20, 21, 22대 의원이고 지금 전반기 국회의장입니다. 선거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이렇게 공직선거법상 난 밥 사주면 안 된다는 거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사람이고 그 부인입니다. 잘못하면은 자기 남편의 의원직이 날아갈 수 있는 그건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차 빼달라고 한 것 때문에 제대로 생각을 못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도 이해가 안 간다는 취지로 물어봤어요. 자, 증인. 앞서서 7월 20일 날 노원구 입식당에서 만나서 식사했을 때는 식사비 각자 계산했다고 그랬죠? 네. 아까 지금 8월 2일 날 밥 먹었다고 그게 문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과 10일 전쯤에는 각자 계산해야 된다는 거
정확히 알고 계산했는데 그 직후에 이렇게 식사비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그때는 그 인식을 못했어요. 지나서 알았는데 깊이 생각은 못했다고요. 얼버무리는 거죠. 자, 재판부가 다시 묻습니다. 자, 증인은 식사 마치고 증인만 현금으로 계산하고 밖으로 나와서 헤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아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보셔야 될 게 7월 20일 날은 자기가 현금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일자이고 그리고 문제의 8월 2일 날은 누가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신없어서 나중에 정산도 못했다. 라고 하는 그 일자입니다. 지금 이 현금으로 계산했다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금으로 계산하고 밖으로 나와 있었다고 그러는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룸에 있던 것만 기억나고 다음은 기억 안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어떻게 했냐? 이 문제의 7월 20일 날 우원식 부인이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하는 그 날짜에 진짜 현금 결제가 있었는지 식당에 사실조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지난 10일 날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상당히 자세히 회신이 왔어요. 룸 13번에서 9만 원이 결제가 되는데 따로 현금 결제가 됐다고 회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의원의 부인이 자기 밥값은 현금으로 따로 식당 측에 결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현금 결제 내역이 없다라고 시장에서 회신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선 증언하고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식사 자리가 이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8월 18일도 그 김혜경 씨가 참석하는 의원 그 부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현금으로 각자 냈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사실조회 결과 이날도 현금 결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선 말이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김혜경 씨 변호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거 자료만으로는 이거 현금 결제 되는지 이거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현금 결제를 했는데 식당에서 현금 영수증 누락했을 수도 있다고요. 영수증 발행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식당에서 이거 탈세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검찰도 이걸 지적을 합니다. 식당에서 매출을 누락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비상식적이라고요. 라고 하니까 재판부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도 자, 변호인이 주장하는 부분 명확해서 다시 집행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완벽히 배치되는 그런 사실관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배소연 씨 이날도 증인으로 나왔었거든요. 우원식 의장 부인은 그때 6월 달에 증인신문하고 이날은 증인으로는 안 나왔어요. 이날은 사실조회만 공표가 된 것이고 20일 날 배소연 씨가 다시 또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날도 또 똑같이 우기는 거예요. 현금으로 보전받았다고. 자,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를 합니다.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그렇게 뒤늦게 당신이 현금으로 보전받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김혜경이 그 돈을 빼서 당신한테 줬다는 거니까 계좌에 현금인 칠 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없다. 당신 김혜경 벌 받을까 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배소연 씨 끝까지 나는 사실만 말씀드린다 라고 그렇게 우깁니다. 이 사건 처음에 한번 종결이 됐던 사건이에요.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벌금 300만 원 구형됐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한번 구형이 됐었습니다. 지난 7월 25일 날 그때 재판 끝내고 검찰이 벌금 300만 원 구형을 했어요. 그리고 8월 13일 날 선고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재판이 재개가 된 거예요. 그때 굉장히 정말 이게 뭔 일이지? 이거 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좀 수선했었거든요.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 제기를 하고 다시 재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재판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검찰이 구형한 게 벌금 300만 원이었고 배우자가 이렇게 기부행위로 벌금 300만 원에서 이게 유죄 확정이 되면은 이 공직자가 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선을 앞두고 한 거잖아요.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대선 어차피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300만 원이 나오더라도 의원직 상실이나 피선거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미리 보는 법화재판이다. 제가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재판부가 그럼 왜 변론을 재개를 했냐. 그렇게 해서 다시 재판을 열어서 9월 12일 날 속행을 했고 재판부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은행에 문서 제출 명령을 보내서 김혜경, 배소연, 서모는 그때 수행원이던 변호사입니다. 한모, 당시 운전기사입니다. 이 사람들 체크카드, 신용카드, 예금계좌 이용 내역 그거 좀 받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려고 다시 재판을 재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소사실하고 반대되는 증언을 하는 증인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아까 배소연 씨도 그렇고 또 우원식 의장 부인도 그렇고 이런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건이 더 선명해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뉘앙스가 어때요? 아,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객관적인 자료 받아보면은 이 사람들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를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읽히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 증인이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계좌 내역 이런 거 제출하는 게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아니에요? 변호인이 반대했다는 거는 자기들한테 불리했다는 거잖아요. 불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 저희도 수차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간접 사실을 모아야 되는 사건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당사자들이 모른다 아니다라고 우기잖아요. 그러면은 당사자 말 믿고 무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모아서 간접 사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검찰이 물어본 내용 중에 당신이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김혜경 계좌에서 뺏은 내역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아까 재판부가 변론 제기해서 사실조회 문서제출 명령 본에서 나온 그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간접 사실을 모아서 회신 내역을 보고 그리고 10일 날 재판을 종결을 할 예정이었어요. 이 절차까지 거친 다음에 원래 10일 날 그날 재판 끝내려고 했었는데 한 차례 더 연기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금융기관에 여러 가지 사실조회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일부가 회신이 지연이 됐대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된 거를 불안하게 보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날 재판 끝났고 24일 날 변론 종결하고 그리고 14일 날 김혜경 씨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김혜경 씨 재판 얘기를 좀 길게 들려드렸습니다. 미리 보는 법카 재판이라고 할 수 있고,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한편의 막장 궁중 사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이게 다 공급 유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공무원들을 유용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관계들이 낱낱이 나와 있는 이런 판결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자, 11월 14일 그날 판결도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의 판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